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어피니언 정도로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늘 어피니언을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뭐 탑뉴스 브리핑이 그다지 새로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신문 하레츠의 사설은 지난번에 한번 전해드렸고요. 이 하레츠에서 비즈니스 컬럼니스트가 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세계 기업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은 왜 그 기업들이 그 같은 입장을 취하는데 나중에 기업의 이사회의 멤버들이 바뀌고 그것도 특히 가치가 바뀌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냥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제목 자체는 이분은 데이빗 로젠버그라고, 로젠버그 하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라스트 네임이고요. 하레츠의 경제 칼럼니스트입니다. Hey, 맥도날드. 당신은 이스라엘 가자 하마스 전쟁에서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맥도날드 처음에는 이스라엘 군에 뭔가를 햄버거 같은 거 무료로 준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좀 중립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맥도날드를 둔 거고 많은 세계 기업들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들어둘만 해서 전해드리겠는데 코퍼레이트 아메리카, 미국의 기업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하기로 나섰지만 항상 환영받는 일은 아닐 겁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은 억만장자나 기업의 CEO보다는 이스라엘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더 동정적입니다. 이건 이제 작은 제목입니다. 기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국 기업이에요, 전부. 맥도날드, 스타벅스, 구글, 골드만삭스. 이스라엘 남부에서 일어난 하마스의 학살, 이스라엘의 또 그로 인한 가자지구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기업들이 생각하는지가 왜 중요할까요? 햄버거, 커피를 만들어서 파는 기업, 그리고 검색 엔진을 만든 구글이죠. 돈을 관리하는 골드만삭스 같은 기업이 왜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지 될까요? 취해야지 되는 건가요? 그래야 되나요? 이런 거 만들어서 팔아서 돈 버는 기업이잖아요. 하는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지난 3주일 동안 미국에서 가장 크고 잘 알려진 수십 개의 기업은 그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일대학교의 매니지먼트 그쪽에 제프리 소넨펠드, 역시 주이시네요. 이 교수가 집계를 했는데 컨설팅 회사와 같이 집계를 한 겁니다. 온라인 회사 줌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큰 기업들 180군데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180군데 입장의 기업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주요 기업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를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어느 기업도 하마스에 대한 지지를 우리 정말 지지한다 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한 기업도 없습니다. 강제로 표현하긴 했죠.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한 사람은 강제로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패디 코스그로브라는 그 웹서밋 대표인데 이 웹서밋이라는 게 1년에 한 번씩 그런 웹에 관한 서밋을, 정상회담을 만드는 이분은 사실 팔레스타인계도 아니에요. 아이리시입니다. 그런데도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한다. 주민들이 너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빗발치게 비난이 있고 강제로 사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미국의 대기업들은 180군데가 되는 그런 곳들이 전부 이스라엘을 지지를 했는데 그럼 불만이 없어야지 되잖아요.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이 하레츠의 칼럼니스트 데이빗 로젠버그 씨가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직원들이 불만하는 건 구글의 그 순다르 피차이 CEO가 너무 이스라엘에 동정적이다라고 비난을 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기업이 하마스를 더 비난해야지 돼. 왜 저것밖에 비난하지 않아? 이렇게 불평도 합니다. 스타벅스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성명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9,000명은 하마스에 조금 더 기우는 이런 성명을 발표를 했다가 금방 내려졌어요. 스타벅스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스타벅스의 한 9,000명 되는 직원들은 하마스에 조금 기우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다가 글로써 삭제당했죠.
금방 삭제당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의 사주 측과 직원 측이 막 서로 고소도 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맥도널드는 이스라엘과 아랍권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등등해서 일부에서는 맥도날드 스토어에서 사람들이 막 기물도 파손하고요. 제가 여기 X 트위터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싫다 하면서 런던의 맥도날드에 쥐떼를 막 이런 플라스틱 박스에다가 잔뜩 집어넣어서 하나가 아니었어요. 제가 본 건 적어도 박스 2개였습니다. 그러면서 프리 팔레스타인 요즘 구호잖아요. 그런 거를 외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기업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우리는 뭐 동등하게 돕는다, 뭐 기부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좀 논란을 모면해 보려고도 하지만 맥도날드 어떤 성명도 내놓지 않았지만 어쨌든 적십자사 그리고 세계 식량기구에 100만 달러를 기부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뭐 이 돈은 뭐 가자지구에 많이 가겠지만 이스라엘 주민들 가운데서도 뭐 레바논 북부는 막 집을 떠나야지 되고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기업이 이렇게 세계에서 어디선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입장을 얘기하는 것, 정치적인 입장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런 거 전혀 안 해야지 되고 안 하는 것이 옳다 하는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달라진다는 거죠. 이건 전쟁통이 아니어도 미국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기업도 책임을 져야지 된다는 게 소비자와 또 그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 또 이 경우는 이스라엘의 경우는요, 기업인들이 엄청 이스라엘을 지지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뒤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기업이 제품을 어떤 라이프 스타일 아니면 무슨 뭐 철학적인 거, 우리 기업은 이렇게 사회에 좋은 겁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서도 이런 걸 또 광고로 하잖아요. 그렇게 마케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의 정치성이 있고 어떠한 문화적인 색깔이 있고 세계관 같은 것이 있어서 물건에도 정체성이 있다 해야지 잘 팔리고 그렇게 마케팅을 합니다. 자동차가 됐건 아니면 뭐 냄새나는 뭐 방향제가 됐건 커피도 햄버거도. 그래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 내가 뭐 일하고 돈만 받고 하는 이런 것을 넘어서 우리 회사가 환경을 좀 책임져야지 말이야. 아마존 같은데 그러잖아요. 뭐 평등 이런 것도 지켜야지 뭐 나와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회사여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잠시 뒤로 접어두고 하레츠 신문의 비즈니스 칼럼니스트가 우크라이나를 살짝 언급을 합니다. 2022년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미국 기업계들이 엄청 우크라이나를 지지를 했죠. 그때는 근데 어렵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미국 대중들이 압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좋아했기 때문에 좀 쉬운 조치였죠. 기업으로서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한 이슈에 대해서 이게 꼭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건 정말 나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뭐 한국에선 처음에 그렇지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딱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해지죠. 어느 한쪽에 편을 드는 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난해에 디즈니사가 플로리다주의 무슨 동성애자 뭐 여기에 대해서 플로리다 주지사와 공화당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뭐 디즈니는 말하지 않고 있다가 직원들이 엄청 화를 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하고 나서는 주정부로부터 대단한 뭐 디즈니사가 볼 때는 박해를 받은 거죠. 그 문제를 피해보려고 하다가 플로리다주의 우익과 또 론 디센티스 주지사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따질 때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의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 디즈니 이 둘 사이 어디인가 중간 지점에 있다는 겁니다. 극단이죠. 우크라이나를 확실히 지지하고 디즈니사 같은 경우도 완전히 극단적으로 의견이 나눴는데 이스라엘은 중간 어디엔가 있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국 기업과 사람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했었던 그만큼의 지지를 받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플로리다주 뭐 교육을 할 때 이래야 된다. 동성애자 디즈니 그것만큼의 논란의 여지가 많지도 않다. 뭐 이런 아무튼 애매하고 복잡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3개월 뒤인 2022년 5월 달에 워싱턴 포스트와 ABC가 늘 공동 여론조사를 같이 하잖아요.
그때 미국 사람들의 4분의 3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인도적인 지원을 해야지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소수지만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를 많이 벌하고, 이건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지원보다 더 나간 거잖아요. 러시아를 엄청 벌하고 우크라이나에 심지어 군사적인 지원까지 해야지 된다.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를 할 때 뭐 별로 걱정하면서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시작되고 2주일 만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입소스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크라이나 때는 3개월 지난 다음에 했어도 3개월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했는데, 지금은 2주일인데도 52%가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한다 라고 답을 했고, 41%가 미국이 팔레스타인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52%는 이스라엘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 미국이, 이런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레츠가 참 현명한 건요, 지난번에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차별로 그 가자지구를 폭격하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를 했는데,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국의 여론조사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비율이 더 많이 나오지만 그 같은 마음이 오래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해서 하마스가 막 남쪽으로 쳐들어와서 잔인하게 살육하고 한 이런 기록들이 얼마나 많이 되풀이돼서 또 인질로 잡혀가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감정이 아주 강했을 때 나온 여론조사라는 것을 명심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막 이리저리 먹을 것도 없다고 하고, 이게 21세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하고 하는 그쪽에 그런 이미지가 인터넷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가자 사람들 쪽으로 마음이 더 간다. 이스라엘 신문 하레츠의 컬럼리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경제 컬럼리스트니까요, 장기적인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 지원하는 그 성격인데, 누가 이스라엘을 지원을 하느냐, 왜? 기업의 너무 많은 CEO와 이사들이 이스라엘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럼 반대로 기업의 CEO가 아니고 부자가 아니고 젊은 사람이 아니고 이사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기득권층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을 지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젊은이들은 이스라엘보다 팔레스타인에 동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지난 3주일 동안 대학 캠퍼스에서 폭발한 논란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코넬 대학교 학생이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스라엘이 너무 심하다 하면서 이스라엘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겠다는 것을 올렸다가 지금 뭐 감옥에 갇혀 있고, 대학교에서 하버드 대학교를 포함해서 많은 아이빌리그 대학교 학생들도 팔레스타인 쪽으로 여러 가지 성명도 발표를 하고, 심지어 어느 회사에 붙었다가 그 회사에서는 또 이사회에서는 저거 용납할 수 없어, 저 사람 받지 마, 이런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적어도 12명의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학생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학교가 저걸 내버려둬 하면서 혐오감을 느끼고 그 대학에 엄청난 액수의 기부금 나 안 한다고 스탑한 사람도 있고, 안 할 것이라고 위협한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퓨 리서치사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을 호의적으로 보는 미국 사람들 전체적으로는 67%네요. 이건 호의적으로 보는 거고, 앞에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책임이 있다, 팔레스타인의 주민을 지원하는 책임이 있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67%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호감이랍니다. 2019년보다 2022년도에 더 높아졌고, 그런데 이게요, 30세 미만에게 물어보면 61%가 팔레스타인을 더 호의적으로 보고 이스라엘에 나 호감이야 하는 사람 56%로 더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여러 가지 뭐 이스라엘에 대한 뭐 팔레스타인과의 과거의 무슨 뭐 역사 이런 여러 가지도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볼 때는 아마도 나이 든 사람, 이미 세상에 나와서 부자가 되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고 하면은
이게 달라지니까 지금의 젊은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그 젊은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CEO가 되고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가 되고 뭐 심지어는 뭐 평범한 회사의 중간급 간부만 돼도 견해가 바뀔 거야. 이스라엘에 더 기득권이 되니까 더 이스라엘에 호감을 가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칼럼니스트는. 왜냐하면 이 젊은이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막 벽을 치고 뭐 이스라엘이 78년 동안이나 억압을 한, 사실은 원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땅에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 그렇게 억압당한 것을 어렸을 때 마음이 얼마나 여리고 깨끗하고 합니까? 그런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 그런 사람들을 봤잖아요. 소셜미디어로 직접. 그렇게 동정심을 느끼면서 자라난 세대라는 거죠. 막연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교과서에서 배운 게 아니라. 그래서 심지어 그런 젊은이들은 저렇게 추악한 하마스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렇게 처형식으로 숨지게 하고 한 것조차도 이스라엘이 먼저 억압을 했기 때문에 그 억압을 견디다 못해서 그러한 잔혹함으로 추악한 학살로 나온 거다. 그런 프리즘으로 본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된 편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일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감옥을 쌓고 팔레스타인 국민들끼리 이간질 시키고 해줄게 하면서 안 해주고 이렇게 해서는 하마스 잡는다면서 주민들이 잔뜩 살고 있는 곳에 이틀 연속 폭탄을 터뜨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세대 비즈니스 리더들은 그런 것을 다 보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 나이든 비즈니스 세대들보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레스 동정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게 뭐가 다른데? 기업인이 돼서 경영을 하면 돈에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그거 별로 다 공허한 얘기야. 예를 들어서 기업이 어떤 성명을 발표한다고 해서 물건 팔고 돈 버는데 영향 안 미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 반대에 반대가 있어서 결국은 이득은 똑같아. 불매운동도 사라지고 그걸 또 팔아주는 사람이 생길 거야. 이렇게 상쇄된다는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기업의 그런 행동. 그런데요, 이 칼럼니스트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CEO가 태도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3주일 동안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지를 표시한 많은 CEO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스라엘과 커넥션이 이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친구, 직원, 또 비즈니스 파트너, 투자, 이스라엘이 살아야 본인의 돈이 사는 겁니다.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뿌려놓은 게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되고 하마스가 죽어야지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것으로 보면은.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이 정말 많은 수백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미국도 이스라엘 괜히 예뻐서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비즈니스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하마스, 가자, 팔레스타인과 달리 수백 개의 다국적 기업, 연구, 개발센터, 본거지가 있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발달했어요? 글로벌 비즈니스 세계의 제대로 된 멤버입니다. 가자, 서한지구, 팔레스타인은 아니잖아요. 그게 단지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사업하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바탕이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기업들이 이미 거기 들어갔잖아요. 기업 이사회에서 CEO와 이사들이 심지어 헤지펀드 매니저도 가치가 바뀌어서 처음부터 젊어서부터 아예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가 느낌이 아주 나빠서 적대적이 되면 처음부터 거기에 투자를 안 해놓는다는 겁니다. 투자해서 내 거 잃어버릴까봐 지원해야지 되는 이런 일도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아예 너무 적대적이기 때문에 저 나라는 남의 땅에 들어와서 저렇게 남들을 저렇게 악마로 만드는 일을 수십 년 동안 적어도 75년 동안 해왔어 하면서 그런 곳에 내가 투자를 하지 않지.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뿌려놓은 게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거 아니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폭격하고 지상군 들여보내서 민간인 사상자 지금 9천 명 넘었습니다. 사망자만. 이런 것을 보면서 점점 이스라엘을 싫어하기 시작한다. 이게 이스라엘의 영자신문 하레츠의 비즈니스 칼럼니스트 데이빗 로젠버그 씨의 오늘 칼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본인이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살살해라. 국제법에 맞춰서 해라. 알아서 해라. 양심껏 하자. 이스라엘 우리를 위해서 하는 컬럼입니다. 자,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